네,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서 네 분께서 각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심도 있게 발제를 해 주셨고요. 이 종합적인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논의를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좌장은 신현석 부산 연구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토론에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님, 그리고 김택주 부산도시가스 에너지솔루션 팀장님, 이어서 우한성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주간님께서 종합토론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이크를 좌장이신 신현석 원장님께 넘기고 함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열심히 토론에 함께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오늘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네 분 발제 자료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와 같은 세미나나 포럼을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짜임새고요. 하나가 꾸밈새입니다. 이 짜임새라는 거는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오늘 부산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원, 중소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상 풍력서부터 수소, 그다음에 기후까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는 이 짜임새로 지금 머릿속에 좀 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꾸밈새입니다. 에너지 지금 얘기 들으시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참 어렵죠. 저도 공과대학 출신입니다만 에너지 얘기 물어보면 꼭 그 두 가지를 합니다. 왜 어렵냐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도시를 구성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도시와 기업이지만 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전기, 통신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의 에너지 흐름이고요. 전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입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 이와 같은 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흐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교통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인프라가 도시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때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삶, 이게 한층 더 발전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토론은 제가 좀 간략하게 네 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이미 소개는 드렸고요. 김동현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김택주 우리 팀장님, 그 우한성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주간님께서 어떤 시민, 그다음에 바라보는 부산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로 각 분당 한 5분 정도 내외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하구 관련된 풍력단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저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좀 그 사하구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된 발표도 겹치고 또 산업단지도 우리 사하나 사상 쪽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사하구 부구청장 김노혜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 좀 우연찮게도 오늘 발표하신 그 주제 발표 네 가지가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사하구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나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먼저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조춘호 박사님께서 기조 강연 하셨을 때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산업 육성 정책을 하면서 내일 기후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산업 육성 정책에서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산업 육성 정책을 할 때 이걸 하면은 제일 번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느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오늘 원장님 기조 강연을 듣고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화석 연료 대비 투자 대비 3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부산시의 산업 육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원장님 제 기조 강연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 실례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2020년 초창기에 거기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저희들 딜레마는 뭐였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은 생산성은 올라가지만은 사람들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논리를 나름 만든 게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생산 캐파가 2배로 늘어나면서 어차피 사람은 줄어들지만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원장님 말씀처럼 3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공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남호석 책임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끝까지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는데 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서구 지역을 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실 때 사실은 저희 그 옆에 사하구의 신평장님 공단에 더 많은 수요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 되면은 발전원도 생길 건데 좀 범위를 확장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지정된 이후에 추가 확장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남호석 책임님의 발표도 저희 사업과 좀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의 그린 전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지훈 본부장님 이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규 산단보다도 기존의 노후 산단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하에 있는 신평장님 산단은 부산시 1호 산단입니다. 지금 생긴 지 30년이 넘어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데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막상 그 산단 내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너의 의지가 아닐까.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오너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린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걸 느꼈고요. 실례로 사하구의 그 신평장림 산단의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철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고열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1,000평 넘는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가 27년 YK 스틸 당진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당진 YK 스틸도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고열로 그 당진의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대한제강은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기 신평장림 산단에 CJ 부산 공장이 있습니다. CJ 부산 공장에서 아마 대한민국 햇반의 한 70% 정도는 거기서 만들고 있을 건데 그걸 그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그 열을 활용해서 햇반을 찌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산단에서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오너의 의지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제도적이나 정책적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단지 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X 전환 시범 산단으로 녹산 산단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AX 전환 외에도 이제 아리백 산단 지금 시범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단지 공단에서 오셨는데 그 검토하실 때 저희 사구의 심평장님 산단을 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해상 풍력 발전 이동진 대표님 저희 사구에 지금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 풍력 준비하고 계시는데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가 그 해당 구청의 부구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다대포 주민들을 단순한 수용자 즉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이 해상 풍력 사업을 같이 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 단순 해상 풍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해상 풍력이 새로운 도시 재생, 도시 활성화의 모델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SK 부사님 임재 부사님 발표하셨는데 그 발표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이 제가 이제 2년 전에 제조혁신 과장할 때 협약했던 것들, 그다음 수소버스 보급들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수소 도시 부산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SK 심정은 잘 알겠는데 그게 이제 범위가 너무 크다 보면 힘드니까 작은 모델로서 수소 도시 사하를 먼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이게 이제 부산이나 부산시의 발전과 이런 걸 탄소 중립을 통해서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산시 사하구의 현 황소부터 그다음에 부탁 말씀까지 그리고 미래 발전 방안까지 김동연 부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부산 그에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앞에서 발표자 중에서 이동주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전기 에너지 쪽 그 전문가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디지털 센터나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입지 선정서부터 고려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건축 입지서부터 그다음에 에너지 도시의 정책, 거버넌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 인력 이와 같이 이게 하나의 그 틀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정책, 그다음에 또 환경 정책 거기에서의 환경 정책, 탄소 정책과 이 에너지 정책, 특히 또 뭐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부산 도시가스에 제가 그 질문을 좀 미리 말씀드린 게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셨으니까 팀장님, 네. 김택주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도시가스의 에너지 솔루션 팀장 김택주입니다. 우선 발표자분들께서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였다면은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천에 대한 방법을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천이 좀 현실적으로 조금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쳐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뭐 확대라든지 뭐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메시지들이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메시지들이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업들한테는 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메시지가 또 어느 정도 실천력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 물류 인프라와 산업단지가 이제 집중된 도시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도시 전체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단지의 효율 개선 그리고 분산형 신재생의 확산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이제 추진될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도시가스 또한 이제 도시가스를 넘어서 이제 수소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발전 같은 분산 에너지에 대한 신산업을 이제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솔직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메이킹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주민 수용세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와 주민들과 그리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초기에 사업을 어떤 걸 메이킹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솔루션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간다면은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실천력으로도 또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솔루션 팀에서 태양광 사업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도 이제 구축도 하고 있고 수소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기업이 좀 느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현장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끌어내서 지자체와 그리고 저희 기업과 그리고 주민들과 이제 함께 고민하는 좀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는 크게 치셔도 됩니다. 예, 손바닥을 많이 부닥칠수록 이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셔야 열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택주 팀장님께서 그것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우한성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우한성 책임이고요. 저는 주로 산업단지 기반의 지역 산업 정책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강서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관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입지 이동 관련한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 데이터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의 순유출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큰 규모의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주로 경남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영내 기업들의 영내 이동이 전국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 수도권 몇 개의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영내 이동 기업들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제가 한번 보니까 강서구의 순유입 규모가 독보적으로 높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한 270개 기업이 영내에 소재한 기업이 한 270개가 강서구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지역을 놓고 보면은 이 도시 공간과 산업 공간이 강서구와 그 외 지역으로 상당히 분리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만 놓고 본다면은 도시 공간과 산업 활동 공간이 굉장히 밀접하게 공존하는 지역이 강서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요지 기반의 생산과 소비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최적의 테스트 베드가 강서구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강서구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이 도시 공간과 산업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잠재력을 상호 보완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순환경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소형 원전 같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영국의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에너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5%, 나머지 45%는 앞으로 순환 경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그 말은 즉슨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 존재하는 이 산업 활동 공간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폐부산물들, 에너지 센터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폐열이나 폐스팀 같은 것들을 이제 도심의 여론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의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산단 개별 기업에게 에너지원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에서 다량으로 폐기되는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비롯되는 이 도시 광산 자원을 재자원화해서 특히 첨단 산업의 핵심적인 금속 자원으로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과를 어쨌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남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이테크나 기후테크 신산업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하겠다라는 안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했을 때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안이 결국에는 세제 감면 그리고 G2 보조금 같이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입지와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산업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사실은 이러한 세제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가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신산업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측면, 그리고 지역에 뿌리 내린 여러 가지 그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거리를 확보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업력이 짧은 신산업 기업들이 가볍기 때문에 입지 이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실은 규제 자유 특구라든지 규제 특례, 업종 특례지구 같이 규제 특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사실은 성장 지원 측면이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들이 R&D, BR&D, 인력 부분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메뉴판으로 엮어가지고 재정과 성장과 규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설계되어야지만이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좀 더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한성 책임연구원님께서 분산에너지 특구 부산 강서구에 돼 있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경제산업적인 특성하고 그다음에 도시공간과 산업공간 간의 연계,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의 그 나름대로 순환, 그다음에 이제 순환 경제와 같이 된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저희 연구원의 그 탄소 중립 지원센터 이 기재용 센터장님, 그다음에 최윤찬 우리 팀장님 다 와 계시고, 저희 연구원의 환경 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데요. 아까 그 발표도 하셨고요. 저는 그 왜 강서구를 추천을 하고 계속 저희 연구원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할 때 얘기했냐면은, 앞에서 우리 조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가장 먼저 잠길 곳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곳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돼서 재해 기후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적인 세계적인 시범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도 이제 물 관련된 기후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도 논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후 적응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고 에너지 문제 없는 곳에 특구가 가는 거는, 또 제가 보기에는 특구라는 거는 시범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도전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우리 산업단지와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특구에 대한 부분들도 잘 엮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에너지 전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민들의 수용성, 커뮤니티,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그 커뮤니티를 통한 궁극적으로 거버넌스,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그 뭐 그냥 편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편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민, 그다음에 도시 일자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정리를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우리 정상도 논설주관님께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 예전에 그 황석영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이 양반이 저기 어느 출판 기념회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대단한 소설가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소설을 잘 쓰십니까? 이러니까 딱 웃다가 그건 엉덩이의 힘이요 이랬다고 하거든요. 이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좋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이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저 국제신문도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작을 했고요. 8월 달 되면 이제 9번째 포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부산연구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 원장님 비롯해가지고 부산연구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좀 품앗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 SK하고 같이 하는 포럼이 얼마나 알차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러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토론자의 어떤 입장으로 그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전환 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씨앗들이 많나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 지난 대선이 한참 무르익을 때 대선 주자로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제 7대 리더십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제 책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뭐 7가지 제언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번째가 에너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오셨고요. 아마 그런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부산연구원 또 신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7가지 리더십의 마지막이 합작 리더십이었는데요. 그때 지금 이야기하는 합작 리더십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정치로 이야기하면 여야겠죠. 뭐 서로 이렇게 두부못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색깔이 다르면 말을 섞지 않는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작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 이 그 탄소 중립을 하고 그린 트랜지션을 하려면 이제 그 정부 정책 뭐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그 이끌어가는 시와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합작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부산은 이제 원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원전을 이고 산다고 합니다. 원전 근처에 가면 이렇습니다. 철조망이 있고 촬영도 하지 말고 드론도 띄우지 마라 합니다.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이제 똑같죠. 예,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의 성과가 뭐냐 하면 그래도 분산 에너지 특별법을 만들어내는데 조금의 기여는 했다. 막 그런 어떤 그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동네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수용성을 이제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그게 이제 거버넌스고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SK에서 이야기했던 조그마한 어떤 변화들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큰 줄기를 이렇게 그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새 대통령이 그 부산 지역을 생각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전에 올 2월 달에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 대표로서 연설을 하면서 북극 항로라는 걸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북극 항로의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부산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부산하고 기존의 길하고 다른 게 뭐냐? 싱가포르가 아마 우리가 아는 남방 항로의 제일 중간 결del점일 겁니다. 그 싱가포르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데 거기서 기름 장사도 하고 기름 장사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름값이 오죽 비쌉니까? 금융도 하고 막 온갖 서비스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게 20세기의 어떤 그 길의 모습이라면 21세기에는 새로운 항로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북방으로 가는 항로는 지금과는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수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납득이 될 만큼 구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직까지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거버넌스는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모델이라도 주민들 손에 쥐어주는 것 그리고 쥐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하면 결국 아까 우리 신 원장님께서는 이제 도시가 전기하고 물하고 교통, 그러니까 도시는 흐름이라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에너지는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다 써야 되고, 그게 기업 경쟁력의 어떤 그 기분이 되고, 그리고 또 뭐 그게 총합이 되면 뭐 한 나라의 어떤 그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에너지원 이제 원자력인데요. 원자력하고 그거 아닌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조합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부산시로 치면은 시의 리더십이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
이걸로는 다 충당이 안 되니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도 좀 알아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선 저 보기 싫고 또 소음도 많이 나고 막 어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오해를 걷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득하는 게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조금씩은 더 넓혀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도 논설주가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통 사족을 안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그 토론회를 느끼면서 또 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신 분들 또 발표하신 분들, 특히 아까 이임철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꿈이 그 인사이트가 결국은 챌린지를 만들고 도전을 만들고 도전을 통해서 트랜지션이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과정과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제가 좀 감명 깊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그 정 주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합작 공진, 그러니까 투게더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틀을 만들어야 된다. 맨 앞에서 제가 NOLB, No One Left Behind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공진, 이게 서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이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전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그 모든 발표와 토론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갖고 우리 안 그래도 기조 연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 소감을 우리 원장님이 좀 마무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도 해주셨기 때문에 조 박사님 저 계획이 없는 일을 제가 자꾸 해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감이 아니라 그냥 저 재밌게 듣고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저야 항상 일정한 틀 안에서 이제 맨날 보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런 데 나오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식량, 자원 이거가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식량을 갖다 지금 공격을 한다. 먹을 거 없으면 끝장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환을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자료 중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블룸버그 자료에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이미 이제 1.9 GDP의 1.9%를 투자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4.5% 세계 가장 많이 지금 한 20년 동안 중국은 GDP의 4.5%를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해갖고 쟤네 문제 많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만 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 분야에 기술적으로 지금 탑에 도달을 했다는 단지 공장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태양광하고 풍력과 관련돼서 기술 수준이 세계 탑에 이미 도달을 해 있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풍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분산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 전력망입니다. 거기다가 이 배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분산망과 배터리도 중국이 이미 탑에 다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 자동차 지금 1,000만 원짜리에서 1억이 넘는 차까지 다 만들어내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이미
지난 주간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미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데도 테슬라를 이미 넘어 버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난이도가 높은 백신 개발이 아니라 이게 제조업이 강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인 나라였었는데 우리가 이 분야를 한 20년 전부터 집요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 먹거리의 이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우리는 이쪽 분야를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저로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제조업의 강국이다라고 하는 거. 뒤늦게나마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신경 써서 우리가 달려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갖고. 역시 그 조 박사님께서 이 현실 상황뿐만 아니라 또 미래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도 같이 주시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토론 발표를 다 마무리하면서 플로어에서 한 두 분만 간략하게 그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의사항 있으시거나 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아서 평상시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 기사도 썼고요. 기획 시리즈도 썼는데 지금 여기서 데스크도 보면서 조금 전에 이 오늘 행사에 대한 기사도 좀 썼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부산시에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가 이제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부산의 큰 모멘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지가 가덕 신공항에 있는 그 일대가 트라이포트 지역인데 거기에 왜 포함이 안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뭔가 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기료가 그만큼 감소할 수 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걸 통해서 부산의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 지역의 경제 성장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제가 그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남호석 박사님 아까 계십니까? 예, 그게 궁금했는데 그건 다음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조천호 그 원장님 그 강의를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저는 부산 탄소 중립 정책이 이게 그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가설이나 논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까 중국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사실 저도 그 국가의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10년 넘게 꾸준히 어떤 그 지원 함을 통해서 지금 태양광과 풍력 거기에서 수소까지 저도 세계 탑티어로 지금 발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그게 만약에 저희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중국의 어떤 종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 김동연 우리 사부부청장님 오셨는데 저 대학원 같이 다 있고 이번에 박사학위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축하드리고, 사의 그 저는 풍력 재생에너지 요 시범 단지가 저 부산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은 지금 원자력이 전력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저는 3% 이하로
알고 있는데 국제신문에서 3%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최소한 205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양해를 구하면 시간이 한 15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부산연구원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그린 트랜지션 부산이라는 주제 그리고 도시와 기업이라는 나름대로 이 테마를 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산연구원에서도 오늘 나온 발제자분들 그다음에 기조연설뿐만 아니라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앞에서 우리 이임철 부사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해양 수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과 함께 제가 보기엔 글로벌 해양 수소 도시 부산도 한번 저희가 좀 방향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SK나 현대나 같이 저희 부산과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그 중소기업 육성에도 많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토론에 함께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또 좌장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신현석 원장님 그리고 소감도 전해주신 조천호 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문명이나 자원 그리고 식량에도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다방면으로 혁신과 노력을 해야 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이 지역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SK 해피니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